이어서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재현 의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법무부의 얘기는 당 전체가 종북정당화돼서 존치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혹시 이런 그 해산 청구 심판이 벌어질 것을 예상은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새누리당과 그리고 법무부에서 그런 발언들이 쏟아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미 유신 독재로 회귀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이 청구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방금 청구 이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이 하나 더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겠다. 이것이 청구 의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당 해산을 국민의 선택권을 넘어서서 이 정부에서 정당 해산에 대해서 운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미 우리 헌법이 가리키고 있는 모든 국민이 정치 활동에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그 보장한다고 하는 헌법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신 독재 긴급 조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헌법에는 있습니다. 물론 정당 결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그 다음 그 내용을 보면 정당이 그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면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1960년 4.19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죠. 근데 이 내용이 포함된 배경을 보면 58년에 조봉암 진보당이 행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으로 헌법재판소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행정처분으로 해산이 됐었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이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결국 민주적 질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의 강령이나 그동안의 그 활동을 근거로 보면 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이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통진당이 최고 이념으로 삼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것은 1945년 10월에 김일성 전 주석이 강연할 때 쓴 단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진당의 최고 이념으로 돼 있다라는 것 등등 또 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주 일방적인 법무부의 주장일 뿐인 것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부터 14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정권들에서는 직무유기를 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통합진보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주셨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화성의 경우 8%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 민주적 질서를 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일방적인 근거를 들어서 법무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제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 주장을 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모두 재판에 회부되어서 아직 공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유독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이런 대단히 주장이신가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무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이죠. 창당 및 입당 또 강령 개정 등 과정에서 북한 지령을 통해서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어디서 확인됐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법무부 그거는,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확인된 사실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 또 이제 진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정말 황당합니다. 입장이신가요? 근데 아마도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소수 특권 세력에 의한 횡포와 수탈 체제라고 비판하는 북한과 강령이 비슷한 부분, 또 연방제 방식의 통일 이런 것들이 연관되면서 법무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닐까요?
그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많은 진보 세력들이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해왔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북한의 지령이라든지 예. 이런 뭐 북한식 사회주의 운운하는 그런 내용들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 상원의원의 메카시 등 광풍을 떠올리게 하듯이 예. 결국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번 역시 내란 그럴 음모 거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를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재판에 과연 이제 또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른바 아로 조직하고 당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될 것이다라는 법률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일부 법률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배경이 무엇에 있었고 그리고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들이 예. 모두 다 정치적인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통합진보당 희생양 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나저나 이것이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9명 중에 6사람이 찬성하면 해산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지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예. 함께 분노해 주시고 계시는 사안이며 예.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헌재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결을 내릴 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유신 독재적 성격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며 예. 이런 상황들이 각계로 퍼지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제 최고 이념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김일성 전 주석이 썼던 단어라고 저희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근데 통진당이 이렇게 삼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튼 정부가 또 얘기한 내용이니까요. 그건 전혀 평상시에도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그런 단어 자체가? 저희가 주장하는 저희가 담고 싶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밝힌 바대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적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예. 토론된 적도 없습니다. 전혀 무관한 그렇다면 겁니다. 굳이 그런 표현을 쓸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그래서 강령에 담지 생각도, 않았습니다. 예, 그 예.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당내에서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무관한 사안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대변인이었습니다.